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진주시가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 주민 대표기구인 시의회 역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창원시는 100만 관중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도내 지자체가 출전한 산하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상남도 산하기관들의 비리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경남FC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 추진비를 제멋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인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주 삼성교통의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진주시는 원칙을 강조하며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진주시의 기자간담회에서 정재민 부시장의 발언입니다. 시민소통위는 정치적 견해가 없는 주민조직으로 입장이 유연하다. 때문에 파업 해결 중재에 있어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교통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시의회의 특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안의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회견문을 읽은 것으로 부시장 개인이 아닌 진주시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진주시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오만함이 이제 대의기구의 역할론까지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해 나가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네 마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도 없고 상당히 주제 넘은 짓이죠. 망발입니다. 나아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집행부만이 선이라는 독단적인 발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 대표 기관입니다. 삼성교통 사태 해결에 진주시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시의회의 지위와 의무의 강조에 다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시장이 정치적인 행위를 만기하고 진주시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 진주시가 자문기구인 소통위는 신뢰하고 대의기구인 의회는 불신하는 형국에서 민주당과 민중당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 해결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체계 전반의 문제와 대안을 찾기 위해 특위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구 경기를 국내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건설됐습니다. 창원시는 100만 관중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최대 2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은 VIP실과 스카이박스, 프리미엄석, 바베큐석, 파티석, 불펜석으로 나눠 보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대형 풀 HD 전광판과 200m 길이의 리본 전광판은 경기 상황을 실시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국내 최초 100% 개방형 관람석은 이동 중에도 어디에서든지 경기를 볼 수 있고 관중석 안전 그물망 지지대를 없애고 야구장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국내 최초입니다. 홈플레이트에서 이곳 관중석까지의 거리는 14.7m에 불과하고 시선은 투수 높이와 같습니다. 보다 박진감 넘치는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마산구장은 어떨까? 홈에서 외야 중앙까지는 122m로 홈런이 다소 어렵습니다. 실내 연습장과 체력 단련실, 라커룸은 국내 최정상급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도 되게 좋고요. 새로 외국인 선수나 국내 선수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구장에서 멋진 플레이로 보답할 것 같습니다. 새 야구장을 얻은 창원시와 NC는 꼴찌 수준인 관중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창원시는 초중학생 야구 현장 체험 학습과
팬클럽 가입, 스타 선수 팬 사인회, 단체 할인을 추진합니다. 또 1240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비중을 크게 늘립니다. 셔틀버스도 돌리게 되고 그다음에 노선버스도 정편을 하게 되고요. 남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더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제공해서 100만 야구 팬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은 오는 18일 개장식에 이어 2019년 프로야구 개막일인 23일 NC와 삼성의 첫 경기가 열립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며칠째 목도 칼칼하고 공기가 아주 탁합니다. 현재 창원의 미세먼지 농도 9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강한 북풍의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오늘보다 공기가 한결 나아지겠는데요. 오늘까지는 외출하실 때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일부 경남 내륙 지역에 오전 중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는 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4도, 진주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 2도, 양산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14도, 함안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1도, 산청 3도에서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낮에는 거창 13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까지 발표됐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큰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탐사기획팀에선 자치단체장에 이어 도내 지자체가 출연한 산하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도 들여다봤습니다. 분석 결과 경상남도 산하기관들의 비리가 가장 심했는데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 추진비를 제멋대로 쓰고 있었던 경남 FC 사례를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추석 경남FC는 업무 추진비로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했습니다. 과일과 한우 세트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직원 명절 선물에 투입된 예산은 5천여만 원. 그런데 집행 목적에 맞지도 않는 광고비와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데다 물품 관리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천리비를 사서 보자면 복리후생비 쪽은 사실은 직원들은 쓸 수 있지. 추진 예산은 물론 규정이 있지만 그거는 좀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없는 경남FC의 업무 추진비 사용은 계속됩니다. 지난 2014년 1월 경남FC 사장은 산업은행 부총재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사용한 데 이어 지역 정치인의 부의금으로 10만 원을 내는 등 3년 동안 2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또 중앙부처 직원 경조사에서부터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에게 경력품을 지급하는 등 모두 54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마구잡이로 집행했습니다.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닌 외부인에게 규정을 위반해 부정 사용한 겁니다. 그런 가해지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지역 자체가 정말 업무 준비로서 당연히 선물도 구입하고. 당시 경남FC 사장은 회사 대표로 있는 지인에게 경력품을 지급하거나 중국 출장을 가서는 업무 추진비로 선물을 구입하는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곳에 1,000만 원 가까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남FC 사장의 업무 추진비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한도액보다 1억 7천만 원 많은 2억 8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도민열세로 업무 추진비를 흥청망청 사용하던 3년 전 경남FC의 부채는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공사 중인 김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5분쯤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등교 시간이 임박해 700여 명의 초등학생과 병설 유치원생 대부분이 등교를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연기가 완전 체육관 전체를 가렸고 전화를 했어요. 아빠한테 전화하면서 상황을 직접 얘기하니까 또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평소 2달에 한 번꼴로 재난 대피 훈련을 했던 경험이 빛이 났습니다. 불이 난 체육관 바로 옆에 위치한 병설 유치원 원아들과 본관의 초등학생들이 모두 급식소 인근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체육관은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용접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본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뒤늦게 지역과 대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이후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 달여 만에 거제를 찾았습니다. 매각 배경과 이후 추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계약 연기 없이는 산업은행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 자리는 반드시 중단하시고 나가십시오. 이동건 은행장이 직접 오셔서 범시민 대책위를 만나십시오. 대우조선 매각 반대 목소리는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현 정부 여당의 묵인하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경남도민과 거제시민, 대우조선 모든 근로자에게 사과하라. 경남 6개 시장 군수도 공동 성명을 통해 대우조선의 독립경영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또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당사자인 노동자가 매각 과정에 참여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돼야 합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시장 군수들은 대우조선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곳이자 함안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매각 반대 목소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릴레이 만세 운동이 오늘 오전 함안군 함안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제15기 합천박물관대학 개강식이 오늘 오후 2시 합천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밀양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발대식이 오늘 오후 3시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 도서 기증식이 오늘 오후 거창 한마음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한산 대첩축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오후 통영시청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 남해군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연구 자료를 분석해 제도 개선 등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팀을, 남해군은 여수시와 공동 업무를 추진하는 지원팀을, 경상남도는 중앙부처와 업무를 협의하는 총괄팀을 운영합니다. 경상남도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통합을 위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원화수가 200명을 넘어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73개원이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이어 사용을 희망하는 유치원 43곳도 가입해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전선 권역 4개 지자체가 수서발 SRT 신설과 KTX 증편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 진주, 김해, 밀양시는 현재 창원 기준 1일 28회 운행 중인 KTX를 36회 이상으로 증편하고 경전선에도 SRT를 운행해 주도록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TX 경전선 이용객 수는 2011년 140만 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44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전선 KTX 운행 횟수는 주말 혼잡도가 114%에 이르는 등 철도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타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자전거 보험 가입 이후 진주 지역에선 모두 1,670건의 19억여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주력 산업인 조선업 침체 등의 여파로 거제시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거제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25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그 수를 유지해왔지만 올 들어 2달 사이 약 1,000명이 넘게 빠지면서 2월 말 기준 약 24만 9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거제시는 장기간의 조선업 침체 여파로 가족 단위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함안박물관 수장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제2전시관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은 도왕리현 박물관 바로 옆에 제2전시관과 수장고, 회의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고 기존 수장고의 유물을 분산 전시할 계획입니다. 군은 제2전시관을 가칭 가야고분 세계유산관으로 정하고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1년 완공할 방침입니다. 지속가능한 경남어업의 미래 워크숍이 어제 통영 굴수화식 수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선 현재 밀식, 굴 양식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양식 해역에 대한 수용력을 산정해 양식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또 젊은 어민 30여 명이 참여하는 통영의 지속가능한 굴 어업인 출범식도 열렸습니다. 사천시가 영화관과 음식점, 카페 등 관내 12곳과 협약을 맺고 출산 친화 할인업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이 이들 업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 금액의 최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업소 명단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이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촬영하는 영화와 드라마에 보조 출연할 군민 300명을 모집합니다. 합천군은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매년 3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지만 제작사들이 출연자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일자리 창출과 촬영 유치를 위해서 군민 보조 출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